안녕하십니까. 2023년 테크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테크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전망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해 중반부터 급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떨어진 것만큼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이 적자로 전환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이상의 영업 적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큰 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어려움을 비켜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 전망 제목을 Withering the Downturn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다운턴을 시들게 하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어려울 때 저희 리서치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end of the tunnel,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년 하반기를 기다리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는 내년 하반기 회복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가정하에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캐탈리스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도에는 저가 매수에 들어갈 스탁들을 골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요즘 테크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하게 좋은 게 보여서 그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 중심의 트레이딩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난 10년간 큰 혁신을 몰고 왔던 기업들이 모두 미국 기업들 아닙니까? 팡으로 대변되지요. 이번 코로나 위기에도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투자가들은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줄여왔고요. 그 중에서도 시클리컬하다라고 하는 한국 비중은 최근 몇 년 동안 급하게 줄여왔습니다.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늘어난 현금 비중을 투자할 대상을 찾고 있고요. 그 대상 중에 가장 먼저 매를 맞은 한국이 가장 먼저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난 소재로 꼽히고 있는 것이 감산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지요. 원래 메모리 공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가동률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보통 메모리 공장, 특히 D램 공장에서 1년 동안 공정 전환을 하면 나오는 생산 증가 효과가 12%, 13% 정도 됩니다. 그 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감산이지요. 감산은 고통스럽습니다. 보안 투자를 미뤄야 되고요. 공정 전환을 지연시켜야 되고 또 가동률을 축소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올해 대비 내년 생산을 역성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말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 재고와 완제품 재고를 뺀 그야말로 순수한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다 합치면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역성장은 마이너스 1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0일까요? 지금은 마이너스 1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점점 더 마이너스 10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점점 더 줄어갈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 적자로 전환이 되고 또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팔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르면 전자도 다시 생산을 줄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심정일 겁니다. 지금 주식을 사자. 왜냐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틀려왔고 이럴 때 사는 것이 맞다. 아니다. 이번은 다를 거다. 경제가 정말 안 좋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다가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사자. 회사도 똑같습니다. 감산을 하자. 경제가 안 좋다. 아니다.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틀려왔고 이번에도 틀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번 볼까요? 재고는 언제 줄어들까? 올해 수요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수요가 안 좋아진 것만큼 감산을 하면 그러니까 감산을 20% 이상 해주면 문제는 당장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감산을 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감산을 어느 정도 한 자릿수로 해준다고 했을 때 수요가 한 20%, 25% 또는 그 이상 성장해주면 재고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요가 20% 정도 수준 성장해주면 내년 재고는 한 개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23년 재고 시나리오라고 만들어 놓은 저 표에 재고가 10주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줄여야 됩니다. 수요가 살아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가 평균으로 다시 회귀할 거다. 올해 하반기 정말 이렇게 안 좋으니 좋아지지 않을까? 재고를 고객들이 빨리 소진하고 있으니 또 사지 않을까? 중국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가 풀어지면 경제는 빨리 반등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평균으로의 회귀, 영어로 하면 mean reversion이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난 10년간의 미국 주도의 성장, 인터넷 플랫폼의 확대, 이런 성장은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난 경우를 한번 보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라는 유비쿼터스라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인터넷이 도입되고 PC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가져왔을 때죠. 인터넷을 저희가 당장 경기가 줄어든다고 그만두는 거 아니고 PC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 가성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투자를 줄였고 비용을 줄였고 그것이 다시 돌아설 때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저희는 그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빠질까? 보통 반도체에도 국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특히 메모리 가격이 20% 이상, 분기당 20% 이상 3번 빠지면 됐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스톱에서도 3번 연사하면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분기, 3분기에 20% 빠졌고 이번 4분기에 25% 빠질 거고 다음 분기에 또 20% 정도 빠져주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다운 사이클이 2001년도에는 연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90% 가격이 빠졌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2007년도에는 65% 정도 빠졌고요. 지금은 4분기까지 합해보면 약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이상은 더 빠질 길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은 그런 거를 가정하고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조금 더 우리 생각보다 회복이 느려지면 시장은 셀입니다. 그게 당겨지면 시장은 바이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악재를 시들게 한다라는 제목과 같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효과, 보다 적극적인 감산, 비용 축소, 투자 감소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소 느려진다 하더라도 이번 지정학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는구나. 특히 한국을 빼놓고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구나. ASML이 대체 불가능한 회사 슈퍼을이라고 불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 정말 대체 불가능할까? 지금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리토그래피를 만들겠다라고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디램은 이제 더 작게 만드는 거에서 3D 구조로 가겠다라는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ASML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 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가 기술적인 혁신이 주저하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한국으로 가자. 램도 한국으로 가자. 에이맷도 한국으로 가자.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술 혁신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국내 서플라이 체인의 국산화라고 하는 많은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비용 절감도 좋지만 1나노의 혁신이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을 보는 시각도 그런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회복을 할 것이니 지금 사자는 아닙니다. 1나노의 혁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장비, 소재를 골라야 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전공정 같은 곳에서 새로운 회사, HP, SP 같은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후공정에서 여태까지 이제 PMIC 쪽에서만 이루어지던 펌핑이 이제 LPD5 모바일이나 아니면 GDDR6 같은 메모리로도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페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평균으로의 회기가 눈에 띌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점유율 추이는 큰 업사이드를 지난 10년간 두 번 가져왔죠. 한 번이 QE, 돈이 많이 풀릴 때, 두 번째가 코비드, 그것은 평균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국 스마트폰이 조금의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지정학적인 변화는 애플과 같은 업체들 측면에서 보면 다변화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지금도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의존하던 소울 서플라이어들을 다변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플에게만 80-90% 매출을 의존하던 업체는 어느 한순간에 다변화의 역풍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다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노텍과 같은 업체에 대한 리스크를 다소 해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실 여전히 노답입니다. 가동률도 떨어졌고 재고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중국 업체들의 디스플레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 디스플레이가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중요합니다. 내부 경쟁력을 강화할 때입니다. 마이크론이 요즘 잘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비 D램의 웨이퍼당 나오는 칩수, 그러니까 넷다이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야 됩니다. 이거를 돌리려면 여러 가지 새로운 공정들을 도입하고 또 거기에 연구 개발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평택 공장 3공장이 연구 개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는 더 이상 10원을 아끼는 것보다 1나노의 혁신에 기여하는 회사가 중요해진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도 투자가분들도 한국의 IT를 평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테크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Sky's Falling이라는 시리즈로 수요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10편을 마지막으로 그 시리즈는 접습니다. 이제부터는 회복을 논하기는 다소 이르지만 회복을 당겨오는 그런 시도들을 말씀드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